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와 와우넷 두 곳에서 동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트럼프가 뻥을 많이 쳐가지고 걔는 그 양반 그 노친네는 뭐 여기저기 가면서 거짓말을 쳐요. 뭐 95%가 뭐 종전에 뭐 임박했다는데 택도 없는 얘기네요. 네, 푸틴 입장에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좀 볼게요. 지금 뭐 전쟁이 종전이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지금 확산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푸틴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쟁에서 지금 얘들이 지금 점령한 지역이 네 군데잖아요. 그 네 군데를 토해낸다는 얘기는요.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그거 토해내라." 이러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미쳤냐. 그 토해내면 자기는 이제 끝장이에요 걔들은. 정치적 생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 자체가 뭐 위대한 지도자로 남으려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미친 인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영구 포기, 그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또 제안을 해요. "나토를 탈퇴해라 영구적으로.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요거 점령한 거 있잖아요. 요거 4개 주 우리한테 완전히 달라. 그래야지 협상에 임하겠다." 이거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들일까요? 걔네들도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중간에서 지금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럽이죠. 나토 국가. 이쪽에 지원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왜냐면 언제까지 그쪽도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정치적인 또 분열도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인제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꼭 지켜야 될 만큼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좋았냐. 나쁜 놈들 아니냐. 우크라이나가 또 나치 잔당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이 나중에 예전에 독일이 그 소련을 인제 침공하려고 갈 때 거기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런 인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 잔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오죽 나라가 부패하고 그랬으면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될 정도냐. 사실상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온 국민이 자국을 조롱한 거예요 사실. "망할 대로 가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장성들이 다 갖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부패한 국가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왜 지원해 주냐 인제 그런 이제 반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중재를 나서더라도 겉으로는 뭐 그렇다, 그렇다." 하는 척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 양상이 이 종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발트 3 국하고 핀란드가 지금 약간 위협이 있다. 이게 최근에 인제 나온 얘기인데, 독일 정보기관 쪽하고 또 국방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지금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약간 뭐 휴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지금보다는 더 격화되지 않을 정도 수준이 되게 된다면은, 그 사이에 힘을 비축해 가지고 2026 년도 이후 숫자로 봤을 때 지금부터 3년 이후부터
뭔가 다른 국가를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이후부터는. 그게 어디냐. 지금 그 소련 붕괴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주변 국가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999 년도부터 쭉 있는데 이 핀란드 쪽하고요. 이 발트 3 국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인제 지정학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핀란드하고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러시아 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핀란드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걸 쪼끔 좀 세게 좀 이렇게 했나 봐요, 저지를. 그리고 거기에 막 뭐 철조망 같은 것도 치고 막 이래 가지고 옛날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립 국가였습니다. 예. "전쟁이나 어느 쪽에다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핀란드 쪽에서는 뒤늦게 일단 나토에 얼마 안 됐어요, 가입한 지가. 요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볼게요. 네, 여기가 인제 러시아 쪽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에 있고 그 지역으로 이게 지리적으로 일단은 가까우니까 이게 침공하기 좀 용이했겠죠. 여기 벨라루스는 친러 세력입니다. 여기는 그냥 혈맹이에요, 러시아하고. 인제 이게 문제예요. 이러니깐 폴란드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러시아는 이쪽으로 갈 때 벨라루스가 길을 터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벨라루스가.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우리나라 무기 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발트 3 국이 인제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 그 에스토니아입니다. 요 세 군데. 요 세 군데 중에서 지금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매입을 했죠. 근데 쪼끔 샀어요. 1,000억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1,000 몇백 원어치? 산 것도 아니죠. 그게 뭡니까? 무슨 자동차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더 사야 돼요, 얘들은. 얘들이 지금 문제예요. 여기 벨라루스 국경지대인 폴란드는 그 위협에 대응하고 있고 얘들은 지금 어 무기를 좀 더 사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냥 뭐 그 러시아하고 그냥 이 딱 맞닿아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에스토니아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라트비아하고. 그리고 핀란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뭐 그냥 전방위적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도 계속 찔러 보기 식으로 해서 영토를 쪼끔씩 쪼끔씩 갉아먹는 거 있잖아요. 고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핀란드 그 발트 3 국 그리고 폴란드도 약간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이 좀 종식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스라엘 전쟁도 약간 종식되는 흐름으로 갔고 뭐 남은 데가 뭐 여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종식이 될 거다 인제 이런 흐름이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은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쌓아 놨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 올해 역시도 역대 최대고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전쟁에 대한 종식 그런 쪽 이슈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닌 것도 있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제 쉬고 좀 있죠.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복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방산 쪽이 있고요.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하나 시스템 맡고 있고 해양 쪽은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또 우주는 세트라가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산 쪽은 K9 자주포, 장갑차, 정밀 유도무기, 재래식 탄약, 레이더 그리고 얘들이 KF-21 그 전투기 있잖아요. 거기 엔진을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진하고
약간 민감한 센서 뭐 이런 것들 좀 부품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조립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고, 얘들은 거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이거 공급하고 있다. 방산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인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방산 쪽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비중은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뭐 조선 쪽이나 뭐 다른 쪽 뭐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도 이쪽 테마에 걸려 있지만은 방산이 실적 측면에서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 수주장고를 보겠습니다. 수주장고가 굉장히 크죠. 지금 매출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3 분기 어 3 분기까지의 수주장고 규모는 9.2 배예요, 매출액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 9 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올해 3 분기 누적 그 매출액이 지난해 매출액을 이미 크게 뛰어넘었어요. 4 분기 실적 나오지도 않았는데 3 분기까지만. 4 분기 나오면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그 뭐 지난해 대비 한 2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근데 이러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 수주 잔고. 2024 년도 매출액이 거의 9 배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지속된다. 지금 분기 실적으로는 뭐 이런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뭐 200% 매출액 100%뭐 거의 두세 배씩 올라갔습니다, 다. 영업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인제 올라갔고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 분기 누적입니다. 매출액은 20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가 증가했습니다. 그 일회성 이익이니까 이건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4 분기 실적도 뭐 좋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분기 때 출고되는 인제 무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매출액은 2 배가량 오르고 영업이익은 뭐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상승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나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였고 올해 3 분기까지 누적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4 분기 여기에 더해지겠죠. 더해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수주 잔고에 의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앞으로 단기간 좀 일어날 것 같고, 그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확산 조짐이 단순히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주가 더 크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러시아 쪽에서의 저런 행보가 일단 지금 그쪽은 불확실성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딱 그 유럽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일단 뭐 국방비 예산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럽에서는 K9 자주포는 뭐 기본적으로 사 가는 것 같습니다. 자주포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를 뭐 이길 국가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쪽이 있고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성장이 올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20% 씩의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20%면 고성장이에요. 예. 보통 15%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인제 고성장인데 20% 면은 그보다 더 높은 성장이죠. 그래서 뭐 연평균 뭐 매출액은 3년 동안 44%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45%씩 올라간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인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 수주가 나오면은 인제 주가도 약간 목표가 상향이나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36%씩 엄청나게 높은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1,4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그 순이익에서는 쪼끔 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주가가 지금
지금 94,0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2026년도 목표가에 대해서는 133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PR로 환산하면은 28.8 인데 지금 만약에 사게 된다면은 뭐 올해 안에 40%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인제 신규 수주가 더해지게 된다면은 약간 주가 목표가 상향에도 좀 도움이 좀 되겠죠. 일단 2026년도 PR이 20 이에요. 20 이면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EPS가 지금 36 이거든요, 성장률이. 그러면은 인제 목표 PR 제대로 줬어요. 29 주면 돼요. 29. 29 주면 딱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고 BPS로 보게 되면은 PBR은 6.2 정도, 6.2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네요. 지금 PBR이 4.4인데 4.4가 인제 6.2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엔 LIG 넥스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정밀 타격 유도 무기, 어 감시 정찰 레이더, 유도탄이죠, 사실상. 이쪽이 가장 주력인 것 같아요. 매출 비중 39% 차지하고 있고 지휘 통제 시스템. 근데 이게 한 세트더라고요. 한 세트. 따로따로 판매도 가능하지만은 전쟁을 하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인제 이 그림을 봤어요. 인제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뭐 70% 증가, 5% 증가. 네. 일단 매출액은 고루 다 올라갔습니다. 수주 잔고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명확한 우리가 팩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더 살 수도 있고. 수주 잔고가 지금 매출액의 7 배입니다. 7 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7 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매출로 소화를 시키겠죠. 어 그래서 인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앞당겨서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요런 부분이 있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아까와 같은 긴장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네, 신규 또 수주가 좀 들어오겠죠. 최근에 또 수주가 막 들어왔어요,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송 같은 거는. 잠시만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고요.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65만 원이 43만 원이면은 받을 만큼 받았네요. 그리고 지금 단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단일 이게 수주예요. 신규 수주.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나머지는 이제 수정 문구. 5, 6, 7개. 그러니까 인제 3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7개 정도의 신규 수주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4 분기 때 사업 보고서 나오면은 인제 신규 수주 그 부분이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인제 확인되겠죠. 잘 팔리네요. 네, 일단은 지금 3 분기 누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고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거. 영업이익이 갑자기 부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투자하실 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 국가마다 이런 무기를 주문을 할 때는 좀 커스터마이징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국가의 어떤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사막지대냐 산악지대냐에 따라 가지고 무기에 대한 약간 좀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국가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무기를 약간 좀 시스템을 약간 수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전에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구 개발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다음에 매출액이 임박했다. 납품이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분기 실적이 약간 좀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그래요. 거기서 많이 속았어요. 영업이익이 왜 떨어지지?"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실적 안 좋아졌다고 매도하고 뭐 인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렇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은 19%, 56%, 42% 분기별로 이렇게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70%, 58%, 73% 훌륭한 실적이 나왔네요. 네.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3 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그 정도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네, 좋네요. 전년 대비 67% 정도 증가를 했네요. 4 분기가 남겨 놨는데 뭐 계절적으로 4 분기 때가 성수기인 것 같아요. 4 분기 안에는 인제 출고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잠시만요. 4 분기가 얼마나 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 6% 이렇게 지난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음 지난해 기저가 높았다라고 그러죠. 지난해가 좋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4 분기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직원들 보너스 주고 여러 가지 또 인제 부실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처리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자, 3 분기 누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어요. 수익성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인제 4 분기 때는 약간 인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4 분기 때. 직원들 보너스 주고 뭐 비용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5 년도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그 뒤에 인제 매출 성장에 의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오면서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까지도 함께 인제 일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성장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이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과거 전기차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성장률이에요. 53%, 30%, 32%. 연평균 매출액이 3년 동안 20%씩 증가하고요. 매년 영업이익은 38%씩 증가를 한다. 네, 굉장히 높은 성장이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수주잔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7 년치 일감이니까 2027 년도 그 너머에도 올라갈 거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아까 그 러시아 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외에도 지금 핀란드 쪽 그리고 발트 3 국 그리고 폴란드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인제 군비 확산 그리고 그 다른 국가 특히 독일에서도 지금 일단 GDP의 몇 프로를 지금 국방비에다가 예산에 냈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인 단발성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예산을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K 방산에 대한 그 부분 지금 뭐 비행기도 팔리고 전투기도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폴란드 쪽에선 전투기도 사 갔어요. 45 대인가?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에 인제 자주포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첨단 전투기까지도 일단 수주가 나오는 정도니까 연평균 33%의 EPS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와, 과거부터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게 3 분기 누적이고 4 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죠. 어 올해는 한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네요. 조만간 4 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인제 40%가 증가하고 올해 26%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단 오늘 좀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원래는 이게 상승률이 40% 였는데 이렇게 됐고 앞으로 뭐 새롭게 신규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은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EPS를 보게 된다면은 네,
PBR보다는 EPS로 일단은 계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약간 한국항공우주는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떡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고,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종목도 한번 보죠. K9 21 이 전투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놈들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그놈들. 돈 안 주고 뻗팅기고 있다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숟가락 하나 다 얹는 거잖아요. 돈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푼 딱 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참 그분도 와 면상에다가 철판을 깔았는지 국가 원수끼리 만나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한테 줘야 될 돈이 있다면서요. 그거 왜 안 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돈 왜 안 주냐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인도네시아 애들은 나라가 좀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들이 인제 대통령이 바뀌고 막 이래 버리면은 과거에 있었던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싸그리 무시를 해 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인제 협업을 한 건데 얘네들이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어 발을 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인제 숟가락을 다시 얹은 거죠. 어 그놈들은 쪼끔 얄밉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놈들. 이 민족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의가 없어요. 그런 국가하고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중국한테 된통당했죠. 국가 고속철도 발주를 했는데 원래 일본 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중국 업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발주를 뺏었어요. 뺏었는데 이상한 데다가 도심지하고 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다가 소위 기차역을 딱 아니 서울역이 서울에 있는 서울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카르타에 있어야 될 그곳이 그 열차 그 스테이션이 30 분이나 버스 타고 가 가지고 사야 되니까 누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빚도 못 갚아요.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없으시겠죠. 아무튼 한국 좀 KF21은 지금 요거를 전체적으로 인제 조립, 생산 다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기동 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게 있고 기동 헬기는 인제 수리온이라는 거 있고 또 방산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전투기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높네요. 앞으로 이게 더 커질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최근에 매출액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가 인제 기대가 된다 인제 이 얘기죠. 수주 잔고는 7.2 배예요. 그러니까 인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당장의 실적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제 묻고 더블로 간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지금 약간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수주 잔고를. 수주 잔고를 어디서 보시는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수주 잔고가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고 나서 발주할 그 물건이 출고될 때까지 몇 개월 안 걸리는 거. 뭐 3 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수주 잔고를 기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발주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물건을 납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뭐 그러면은 좀 수주 잔고를 기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주 잔고가 미래의 실적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거 차트 같은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은 매출 및 수주 상황이 나와요. 이거 딱 눌러 보면은 쭉 내리면 여기 매출 나오죠. 쭉 내리면은 여기 수주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느냐, 수주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일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제 이 정도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뭐 실적은 뭐 이렇고요. 역성장했네요, 올해는. 지난해가 워낙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 분기 때 확 좋아지네요, 4 분기 때. 4 분기 때 확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제 이런 실적이 인제 남아 있다. 올해는 약간 둔화, 그다음부터는 인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일감을 확보했는데 그 출고하는 날짜가 올해가 2025 년도가 아니라 올해 출고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야,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올해 실적은 무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은 무시. 올해부터 인제 68%의 EPS 성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네요. 어마무시한 성장이 앞으로 인제 기다리고 있다, 이 뜻이네요. 근데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해 볼게요.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탄을 만드는 기업인데, 얘네가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좀 걸려 있어요, 지금.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전력망, 송전선 뭐 이런 걸 깔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구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풍산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지죠.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보통 이제 판가가 올라가잖아요, 일단. 판매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서 인제 이득을 취하는 게 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 가치 상승이 좀 일어나죠. 과거에 사 놨던 창고에 지금 그 구리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를. 그 재고가 그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고 자산이라는 게 만약에 톤당 1 0 0 원이다. 근데 톤당 12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재무제표가 인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면은 풍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있습니다. 뭐 판대가 있고 봉선, 요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봉선, 선 쪽이 그 구리선 같은 거 만드는 거, 이쪽이니깐 다 올라갔네요. 그리고 군용탄 같은 경우는 34%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깐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이 전선 쪽에서도 충분히 에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네, 최근의 실적은 뭐 이랬고요. 네, 지금 2 분기하고 3 분기는 역성장을 했네요. 지난해가 워낙 좋았네요. 지난해 뭐 2 분기가 엄청 좋았고, 어 아무튼 매출액은 9%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29%가 빠졌네요. 일단 4 분기 실적은 뭐 지난해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9% 오르고 영업이익은 147%. 그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은 실적이 뭐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4 분기가 또 성수기이고.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10% 정도 지난해 2025 년도는 10% 역성장하지만은 인제 올해는 20% 증가할 것 같다. EPS는 연평균 15%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조정이 좀 세게 왔어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절반 정도 조정.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주가 조정이 여기 오르고 여기 바닥서부터 여기까지 그 절반 정도 딱 오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음 풍산도 보통 그런 흐름을 좀 보이네요. 네. 이제 이 위치가 돼 있고 저 정도가 되면은 인제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인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그 40%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자면은 풍산도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즉 목표가 대비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음 LIG 넥스원은 이것도 40% 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0% 정도. 한국항공우주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일단 러우 전쟁은 지금은 타협이 거의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로가 제시하는 게 상대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들이 지금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점령지 4 개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나토에서 영구적으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나토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지금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왜 나토에 탈퇴하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 자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얘기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를 침공할 가능성이 더 있다." 침공이라는 것이 전면전이라기보다도 땅덩어리를 좀 뺏어오고 좀 찔러보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발트 3 국과 핀란드 아까 지도 잠깐 보시면은 여기 리투아니아 여기가 지금 이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게 발트 3 국이거든요. 이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는 거기 혈맹 국가이기 때문에 벨라루스를 통해 가지고 혹은 같이 공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쪽을 좀 해코지를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핀란드 쪽 요거. 핀란드하고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인제 핀란드가 중립 국가와 비슷하게 좀 해 가지고 어 특별한 이제 충돌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철책선 치고 아무튼 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핀란드가 2023 년도에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인제 푸틴 쪽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인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만 좋았죠. 뭐 우리나라만 뭐 무기 팔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도 평화가 와야죠.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제 친구가 인제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인제 굉장히 유명한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밑에서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 동유럽이다 보니까 거기 인제 국지전 같은 것도 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전쟁 지역에. 그래서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전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살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봉사활동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물이. 하천이요. 피고름으로 다 오염이 돼 가지고 하천물은 절대로 못 먹어요. 근데 거기 군인들은 거기를 인제 그걸 필터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오염된 것도 필터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을 못 마셔 가지고
그냥 죽어간대요. 그래서 애들이 농담으로 "에이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걔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심폐소생술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도 못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간에 뭐 새해 벽두부터 전쟁 얘기하고 "어떤 종목 관심 가져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는 쪼끔 적절하진 않은데 일단 오늘 그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좀 뭐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